씨는 이제 암을 겪으셨으니까 가장 힘든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갑상선 암이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가 가장 1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 바삐 왔기 때문에 좀 일을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제 그 벌어둔 소득이 경제적인 없잖아요. 거. 근데 네. 저는 1년 정도에서 쉬고 다시 복귀를 했지만 옆에서 또 수발을 해야 되는 그렇지. 정도의 증상이라면 네. 정말 이거는 돈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암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했을 때 1위가 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그 다음 2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암이 질병이지만 먼저 걱정되는 거는 역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장암만큼은 대장 내 시경을 제때제때 해주면은 반드시 예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은 대장암의 전구 단계인 선종을 꼭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대장암의 발생률을 한 50% 정도 최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건강 그리고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네, 건강한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50%나 줄일 수 있다니까 식생활 개선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장 건강 지키는데 좋은 음식 딱 하나만 이렇게 딱 집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대장암 예방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 그 식품의 정체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쪽집게라고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막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쪽집게예요? 저희가 찝어드린 거예요. 너무 엄선한 겁니다. 많잖아. 엄선한 겁니다. 예, 예. 장 건강 위해서는 이 정도 챙기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보면 위에 보면 베리류 있죠. 그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라즈베리, 베리류 쭉 있고요. 여기 보시면 현미찹쌀, 흑대, 흑미, 잡곡류 17종 있습니다. 느타리, 표고 같은 여기 상황, 영지까지 버섯류 들어가고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 잘 챙기시면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차가버섯은 제가 암 이후에 조금 챙겨 먹었었던 거예요. 네. 실제로 겨우살이나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암 환자분들이 면역력을 위해서 차로도 많이 끓여 드시거든요. 겨우살이 같은 경우는 상기생이라 그래서 실제로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서 제가 뭘 제일 많이 먹나 찾아봤더니 네. 쌀밖에 없어요. 네, 쌀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까지 좀 다 챙겨 먹으려면 바쁘다 현대사회 절대 그래. 못 챙겨 먹어요. 아, 결국 아. 그러다가 그냥 인스턴트 시켜 먹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일단 저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데 수고는 수고지만은 비용도 맞아. 통장이 텅장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챙겨 먹어요?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챙겨야 할 식품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챙겨 먹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미 씨. 생식 생으로 그러니까 날로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생식은 말 그대로 날생, 밥, 식자를 써서 불에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음식을 뜻하는 것인데요. 보정을 하지 않아서 씨눈이 살아있고 열을 가하지 않아서 비타민, 엽록소, 미네랄, 섬유질도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식물 영양소를 내 몸에 그대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점은 식품 속 효소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 효소가 엄청 중요한 건가 봐요. 그 매번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정확히 어떻게 좋은 거예요? 효소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해서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또 영양분을 몸 곳곳으로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몸속의 효소는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거든요. 몸에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화불량이 오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질환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효소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먹게 되면 부족한 효소를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품들도 4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효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제가 그 원시 시대처럼 먹는 게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거 또 자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선영 씨, 사실 선생님들 얘기 듣고 깨달은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좋게 저희가 생으로 날로 드시라고 몇 가지 식품들 준비했는데 한번 자 드셔보시겠어요? 에이, 아예 암만 그래도 연근을 생으로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뭐 어떻게 먹겠는데 이게 매일 먹으라 그러는 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매일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한 번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들면 꾸준히 못 하잖아요. 건강은 꾸준함이 중요한데 근데 쉽고 꾸준히 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동결건조를 하는 겁니다. 식품을 영하 40도 이하에서 동결시켜서 수분만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건조시키는 걸 동결건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성분 손실이라던가 효소를 손실하는 데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분은 날아가고 생으로 먹기 어려운 통곡물이라던가 채소들을 이렇게 쉽게 가루로 부서지기 때문에 섭취하기 훨씬 수월한 거죠. 아니 과일, 채소, 통곡물 다 저렇게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사실 이게 먹는 거는 굉장히 좀 편리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분이 쫙 빠져버리면 여기에 있는 그 영양분도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 수분만 잠시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수분을 넣어주면 모양부터 영양분까지 생채소처럼 다시 싱싱하게 복원되는데요. 우리 이순 씨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실 거니까 제가 여기 동결 건조된 브로콜리를 물 속에 한번 넣어 볼게요. 아니 그래도 손만 살짝 닿아도 이게 부서질 정도로 수분이 쏙 빠졌다고 했는데 물에 다시 넣는다고 이게 싱싱하게 복원이 될까요? 그랬으면 뭐 냉동인간이 있었게? 그냥 물에만 담궈놨던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동결 건조된 거를 물에 넣어둔 정말 거고요. 신기하다. 뭔가 다르다. 생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생 브로콜리입니다. 네. 똑같네. 차이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찢어보면요. 진짜 그냥 생 브로콜리랑 똑같은데요? 섬유질까지 모두 생 브로콜리처럼 복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 채소와 동결 건조 채소의 차이점이 단지 수분뿐이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다시 복원된 이 브로콜리를 찢으니까 정말 섬유질이 이렇게 나온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생식 역시도 복원된 것처럼 그대로 먹는 거랑 똑같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식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유익균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식이섬유가 체내 독소를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암 물질의 소화기관 내의 체류 시간을 짧게 만들어 주면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역시 장 건강은 식이섬유네요. 근데 제가 식이섬유는 좀 챙겨요. 매일 샐러드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미역국을 돌아가면서 먹거나 고구마도 먹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제 오영실 씨 말씀을 들은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저 정도는 먹고 있으니까 식이섬유 잘 챙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식이섬유 25g을 먹어야 되고 여자는 20g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하루 섭취 권장량을 채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뭐 에이 그 정도면 먹을 수 있지. 20g이 사실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 안 와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0g이 사실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 안 와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요. 녹황색 채소의 대표 주자죠. 케일로 따지면요. 이 케일. 이 몇 장일 것 같아요? 그거 한 6장? 125장입니다. 아, 이걸 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20g이요. 125장이면 저는 1년에 125장도 못 먹을걸요? 이거 어떻게 다른 건 없어요? 아, 케일은 좀 그런데. 과일로 한번 가봅시다. 과일. 자, 베리계의 대표 주자죠. 블루베리.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요? 저거 화분에 그 물 머금고 있는 그거 아니야? 이 정도의 이 그거 양이요. 어떻게 먹어? 556. 우리가 방울토마토로 치면은 한 60개 정도 매일 먹어야 되고요. 감자는요, 20개 정도.